흰자가 많이 보여서 메이크업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300안을 살짝 교정할 수 있는 치트키는 바로 이거. 중안부 메이크업을 따라했는데 효과가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구원해드릴게요. 어머 나 미간 넓은데 하셨다면 지금 완전 집중해 주셔야 돼요. 헬로우 여러분, 임보라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보라돌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영상이죠. 이목구 비별 피해야 할 메이크업 특징 3탄입니다. 저도 이게 시리즈물로 갈지 몰랐는데 우리 보라돌이들도 너무 좋아해주고 또 서로 고민도 좀 해결해줄 수 있는 영상인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너무 따뜻합니다. 네. 그리고 역시나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써주시면 되고요. 연예인을 비유해서 말씀해주시면 제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4탄 만들 때도 참고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유형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300안 또는 눈동자가 작은 유형이에요. 흰자가 많이 보여서 메이크업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으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준비했죠. 일단 보통 300안이라고 하면은 검정 색깔 눈동자를 기준으로 양옆뿐만 아니라 밑 또는 위에 이렇게 세 가지 면이 흰자가 잘 보이는 눈을 말해요. 고혹스럽고 신비로운 분위기가 나타나는 게 특징이고 눈에서의 흰자 영역이 넓고 뚜렷한 눈들을 말합니다. 제가 300안인지 아닌지 잘 파악을 못하겠어요 하신다면 제가 그래서 또 준비를 했죠. 자, 상대적으로 300안의 눈 느낌이 없는 카즈아님 사진을 한번 볼게요. 보시면 카즈아님 눈 뒤쪽 부분의 흰자 영역이 좁고 넓지가 않은 편이죠. 그래서 뒤쪽으로 갈수록 열리는 느낌보다는 조금 좁아지면서 닫히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흰자의 넓이감이 300안이신 분들에 비해서는 훨씬 좁은데요.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흰자 영역의 차이가 확실히 큰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흰자의 비율이 넓고 뚜렷한 눈 유형의 셀럽들의 메이크업을 좀 살펴보면요. 또 공통점이 있다고요. 네, 공통점이요? 한번 봐볼게요. 공통점 보이시나요? 짜잔! 보이시죠? 바로 눈 밑 음영입니다. 보통 눈 밑에 애교살을 밝게 밝히기보다는 눈 밑에 음영감을 줘서 흰자의 영역이 더 이상 넓어 보이지 않도록 좀 끊어주는 메이크업을 하는 거죠.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이런 거 누가 알려줘? 제가 알려드리죠. 뿌이! 300안을 살짝 교정할 수 있는 치트키는 바로 이거. 바로 렌즈입니다. 이때 렌즈를요 너무 나의 눈동자에 맞춰서 하게 되면 오히려 눈동자 크기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교정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직경이 작은 것보다는 나의 눈동자를 기준으로 조금 더 큰 직경을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300안이 꼭 메이크업 할 때 이 부분은 필수로 해야 된다. 아이라인? 마스카라? 아니죠. 눈 밑 음영은 웬만하면 좀 같이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관심을 가질 것 같은 부분인데요. 바로 중안부. 우리 또 중안부 길이 한번 가줘야죠. 나 얼굴이 긴 것 같아 하고 이야기를 할 때 보통 기준이 되는 부분이요. 여기 미간에서부터 인중까지 떨어지는 이 길이가 뭔가 좀 긴 듯한 느낌이 났을 때 중안부가 좀 긴 유형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안부 메이크업을 따라했는데 확 드라마틱하게 짧아 보이거나 뭔가 교정이 된 듯한 느낌이 안 날 때 있으신 분들 있나요? 제가 오늘 구원해 드릴게요. 일단 중안부 메이크업 할 때는 딱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첫 번째는 코의 길이감이 긴 경우예요. 미간부터 코끝까지 차지하는 길이가 좀 긴 경우에는요. 코가 중안부에 가장 중점이 되기 때문에 코의 길이를 먼저 따져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주로 포인트를 줘야 되는 게 바로 애교살이다. 눈 밑에 두께감을 줘서 상대적으로 눈 밑에 길이감을 좀 넓혀주고 코가 그로 인해서 좀 짧아 보이는 이 상대적인 효과를 주는 건데요. 여기서 끝이냐? 아니죠. 우리 또 대표적인 거 하나 있잖아요. 바로 볼터치 갑니다. 중앙에서 볼터치를 색감을 주기 때문에 코에 시선이 쏠리지 않도록 해주는 방법이죠. 한번 중앙을 좀 끊어주면서 화사하게 효과를 주기 때문에 볼터치를 이 앞볼 위주로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저는 이렇게 해도 효과가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 도와주세요 할 때에는요. 이 부분을 봐줘야 됩니다. 바로 인중이에요. 코의 길이감이 길어서 중안부가 길어 보이는 게 아니라 인중의 길이감이 좀 있어서 오히려 중안부가 길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코가 긴 편인지 인중이 긴 편인지를 좀 봐야 돼요. 오히려 이럴 경우에는 이 부분을 꼭 해줘야 되는 게 바로 입술입니다. 입술 중에서도 바로 윗입술. 이렇게 베이스 컬러로 자연스럽게 확장시켜서 인중의 길이감이 짧아 보이게 만드는 거죠. 윗입술을 오버하지 않았을 경우
경우 원래 이 정도까지의 인중 길이인데 이렇게 립 라인을 살짝 올려줌으로써 인중 길이가 훨씬 짧아 보이죠? 보시면 에스쁘 무대 방송 캡처본이에요. 윗입술을 쿨한 톤의 베이스로 확장시켜서 그라데이션으로 인중의 길이감을 좀 짧아 보이게 효과를 줬죠. 근데 이 포인트를 모르는 분들은 다른 부분에 더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인중이 조금 길이감이 있는 분들은 중안부 메이크업보다는 입술에 포인트를 주는 게 너무 중요하죠. 나 중안부 긴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여기가 문제였던 거지.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인중 기신 분들한테는 추천드리는 립 컬러랑 립 펜슬 컬러를 좀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색조의 포인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베이스로 확장하시기에는 이런 컬러들이 좀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 캡처하실 수 있도록 살짝 더 길게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들 캡처하셨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갈게요. 은근히 이 부분 고민 있는 사람들 되게 많다. 바로 돌출형 눈이에요. 돌출안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눈에다가 포인트를 주자니 눈을 부각시키는 것 같고 다른 쪽에다 포인트를 주자니 애매한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돌출 눈이신 분들은 어떻게 화장해야 되는지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자, 돌출 눈. 이것만큼은 피하자 첫 번째입니다. 너무 짙은 색조와 음영감을 지게 만드는 아이 메이크업은 조금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 돌출 눈의 특징은요, 눈이 굉장히 동그랗고 엄청 커요. 그래서 이목구비 자체가 굉장히 큼직큼직한 느낌을 가져갈 수 있어요. 눈에 얼마나 힘을 주냐에 따라서 눈이 더 강해 보이고 짙어 보이는 느낌을 줄 수 있는데요. 물론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나는 조금 더 강하고 뭔가 색감이 들어가 있는 눈이 좋다 하신다면 지금 김숙님 사진처럼 오른쪽 눈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주셔도 물론 가능하죠. 하지만 나는 돌출 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의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이럴 때 이렇게 색감을 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눈썹이에요. 살짝 돌출 아닌 셀럽 중 한 명이 조보아님이신데요. 지금 다른 부분보다 시선이 눈썹으로 많이 가지 않나요? 시선이 눈썹으로 가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눈도 좀 더 포인트가 되는 느낌이죠. 그래서 이렇게 눈썹이 연하거나 가려져 있을 때는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 드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일까? 아닙니다. 눈썹이 약해지면 시선이 위로 쏠리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눈이 덜 부각되어 보여요. 이거 메이크업의 색조가 좀 전체적으로 약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할까봐 제가 풀메의 느낌을 같이 동시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지금 두 가지 사진 다 조보아님이시고요. 둘 다 풀메인 상태거든요. 근데 확실히 브로우의 컬러가 확 연해졌을 때 눈으로 가는 시선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돌출하는 경우 눈썹의 두께와 모양, 진하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눈에만 초점을 맞춰서 신경 쓰는 것보다 눈 주변에 교정할 수 있는 부분에 힘을 빼는 것도 너무너무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보다 돌출한이신 분들은 눈에다가 포커스를 많이 맞춰요. 하지만 눈썹에다가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네 번째 유형 갈게요. 미간 또는 눈 사이의 간격이 넓은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사실 이렇게 눈 사이의 간격이 조금 넓으신 분들은 눈 앞꼬리를 많이 칠하는 메이크업이 유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아무래도 조금 더 색조도 좀 옅어지면서 부드러워지고 내 거인 듯 아닌 듯한 그런 느낌을 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자연스럽게 풀어낼 수 있는 방법들을 이용을 하는 편이거든요. 어머, 나 미간 넓은데 하셨다면 지금 완전 집중해 주셔야 돼요. 자, 일단 미간이 넓은 셀럽 중에 대표적으로 아이유님이 있잖아요. 자, 이 사진의 눈썹을 자세히 봐주세요. 공통점들이 좀 보이나요? 자, 이때 여러분들 많이 이런 대답 해줄 것 같아요. 일자 눈썹? 일자 눈썹보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바로 보시면 이 눈썹의 앞머리. 앞머리를 기준으로 간격을 보면요, 눈 사이의 간격보다 훨씬 가깝죠.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1탄에서 눈 사이가 좀 좁거나 넓지 않은 유형들은 여기 눈썹 사이의 간격을 좀 떨어뜨려 놔야 된다고 설명을 했거든요. 이거는 약간 반대의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눈 사이의 간격이 좀 넓은 편이라면 눈썹의 사이를 좀 좁혀서 채워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눈썹이 멀 경우에 갑자기 미간이 확 트여 보이면서 훨씬 더 시야가 멀어 보이고 비어진 듯한 느낌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좁혀주면서 채워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왼쪽과 오른쪽의 느낌이 확실히 다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쉐딩입니다.
눈 사이가 넓을수록 이 사이 안에 넓이감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그림자로 좀 채워주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쉐딩은 살짝 가까이 잡아서 눈 앞쪽의 여백이 메워지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요. 너무 좁은 영역에 조금 바르기보다는 이렇게 삼각존의 영역이 넓으면서 코 쉐딩의 미간을 채워주면 안쪽으로 훨씬 더 차 보이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유님 보시면 평소 메이크업도 눈 사이에 제가 체크했던 구간은 채우면서 이 삼각존의 영역이 좀 넓죠. 앞에 빈 부분들을 최대한 채워주는 메이크업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물론 그 외에도 이제 아이 메이크업에 좀 집중을 해서 앞쪽에 하이라이팅을 준다던가 다양한 방법들도 많지만 눈썹 사이의 간격을 조금 내 눈 사이보다는 가깝게 눈 사이에 쉐딩을 좀 채워주면서 여백을 메꿔주는 것. 이 두 가지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은 총 4가지의 유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는데요. 4가지라고 해서 정말 내용들이 뭐 조금 있거나 하지 않거든요. 진짜 알짜배기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최대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것들로만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보라돌이들이 정말 큰 도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고요. 인보라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자, 우리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보도록 합시다.